오늘은 KF-21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의 KF-21 보라벨은 도대체 뭐 세더니?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양산에 들어간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 족을 세제기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인 스텔스 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고 하는 다소 080지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KF-21이 동체 어느 정도 스텔스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완전 스텔스 기통체가 맞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외강 스텔스 전투기 F-22 탭터와 달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체 형상이 공대공 미사일 사기가 반식으로 설치되는 것도 스텔스기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스템스 기능을 겨누지 않았다면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통체가 커지는 굽이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켄 측이 밝힌 KF-21이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등 허신기종 레이더 반사 면적 RCS 1m보다 우수한 수준의 스템스 성능 0.5m를 갖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무 기창 삽입을 통해 미공군의 F-22 0.0001m와 F-35 0.001m 수준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선 KF-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등 외부의 건재를 의식해 대놓고 애기하지 않을 뿐 이미 회첨단 AESA 레이더 통해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가 확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KF-21 4.5세대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5세대를 겨냥해 만든 작품이라는데 이건이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5세대를 내놓고 있고 6세대를 겨냥한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는 마당의 한수 늦은 4.5세대 전투기라고 비아냥대는 일부 자칭 군사 전문가들이 말을 무색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깊은 속마음을 장사꾼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항공기 특히 전투기는 항공의 꽃이라고 철철만큼 개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나라는 12개국 정도 되지만 실제 제대로 잘 만들었다 고평가 받음 수 있는 국가는 5에서 6개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화성에 가면 뭐합니까? 전투기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화성에 보냈다고 하는 것도 영상으로 만든 가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실패 약물도 높고 무입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며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20년이 걸리는 기간 때문에 초기에 세운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기술력과 뒷받침할 재정이 없이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완성된 후에도 발생하는 아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장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발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타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KF-21 시제기가 선보일 때까지도 미국산 전투기 사용이 칠신 좋은 조건인데 굳이 국산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던 자칭 군사 전문가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그 면에는 많은 상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식적인 이유도 모르면서 자칭 군사 전문가라고 떠드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의한 기술력 축적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용이한 정비와 예산 절감 때문이며 국내에 미치는 경제력 파급 효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투기는 평균 30년 이상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는 데 폐기 시점까지 들어가는 수명 주기 비용, 즉 LCC가 최하 도입 비용의 3에서 4배에 달합니다. 비용만 그런가요? 제조사의 갑질 또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요 선진국을 일하는 시간만큼은 잘 지키지만 일하는 시간도 맞고 근무 효율도 낮습니다. 일하는 속도를 옆에서 한국인이 본다면야 뒤통수 한 방 패릴 정도로 느릴 겁니다. 그러니 현지로 정비를 보내면 언제 수리해 보내질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임사가 한국에 창정비를 맡기는데 점차 늘어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하고 혹시나 하면서 맡겨보니 잘하거든요. 한국에서 창정비 하려는 와구교 수업체들이잖아.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임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한국 기술이 최고라고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갑질 때문이라도 국내 개발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임사가 말하듯 한국 방산의 장기 계획은 정확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K2의 전차가 파워 때문에 날짜가 지체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2011년 2월 8일 아시아 경제에 올라온 천통 현무 미사일에 관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무-3C 가진보 지역의 중략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 장수함 XSS-3의 수직 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10년 전 기사의 2020년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취역할 것이란 내용과 수작발 사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취역할 것이란 내용과 수작발 사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대로 정확한 날짜에 진수되고 수직발 사관도 미사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일정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월급을 갖고 그러는 게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는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계획에 의한 일정을 지켰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산 확보, 자재 수급, 인력 관리 및 연구 등에 대한 모든 것이 오치가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10에서 20년 동안 제작해야 하고 수많은 하청업체와 긴밀한 조물물 함께 하면서 정밀한 부품과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여 진행되는 방산을 예정한 시기까지 일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초기에 공표한 대로 완제품이 나온 예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어떤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입권에 대한 최근 근황을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와 한 KF-21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라팔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디 너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저주가 무섭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한국 잘못 건드려 지금 올림픽이 저렇게 풍지박산된 것이랍니까? 일본 도쿄올림픽에 비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습니까? 골태풍까지 도쿄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던데 아마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프랑 전부 기금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최근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정부 내부 력화음으로 인한 자금 문제로 본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느려버린 겁니다. 자금 문제로 압박을 받는 인도네시아군 고위 대표단은 지난 2월 프랑스 다소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톰 외국계 자본의 음자를 통해 라팔 전투기 하지만 제인닷컴이 이달 입수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BAPPNAS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프로젝트들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계획에는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인도네시아 재무부도 국가개발계획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36대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내후년으로 미루어지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또는 무산월 상황입니다. 내후년으로 미루어지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또는 무산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를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 고질적인 방산 비리도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